돈까스를 이제 시작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돈가스를 맛있게 할 수 있는 비법을 3가지만 말해준다면, 아무나 온라인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도 여기 우리 주방대리의 민쿡 영상에 나오는 거니까. 저는 어때? 좋아야 된다. 저는 원육. 원육이 어때? 좋아야 된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어떻게 공급을 해주는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그 원하는 걸 계속 알려야 돼요. 근데 원육 좋은 구별은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거니 많이 만져봐야지. 고기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경험이 필요하다. 근데 그래도 딱 보기에 고기를 사올 때 이렇게 하면 고기가 안 좋아진다, 그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가스집 얼마 전에 이제 컨설팅을 해줬는데, 돈가스를 정육점에서 눌러서 가져오는 돈가스 쓰는 거야. 난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상온에 노출되는 기간이 아무래도 길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육즙 손실도 있고 그렇지. 그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온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온도 변화가 있으니까 냄새가 날 수 있잖아. 원육인데 돈가스는 내가 잘라서 내가 두들겨라. 그거 얘기해 줄 수 있겠네. 두 번째는? 제가 귀찮아져야 되는 거. 돈가스 집을 맛있게 하려면 내 업주가 귀찮아야 된다. 그거는 스시하고 비슷하네. 효율성은 높이는 건 맞는데 편해지려고 하면 음식의 퀄리티는 계속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 그거 진짜 약간 고수들이 느끼는 얘기를 중에 하나야.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 사람이 이것만큼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귀찮음들이 있어.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돈가스 집에서 뭐가 있어요? 이제 원육 작업을 직접 다 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썰어서 오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시작하는 사람들, 그지? 대량 생산하는 집이 아니고 이제 시작해서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 얘기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구성, 반찬 이런 것들의 맛의 조화로움. 쉽게 하면 단맛, 쓴맛, 뭐 매운맛, 오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좀 조화롭게 잘 넣고 하나가 튀지 않고 각자 딱 먹었을 때 그 조화로움이 딱 중요하다 생각. 손솜은 겁나 느끼하던데. 김치도 안 주고 씨. 그런 건 뺐는데 그 안에 이제 장국이라는 그런 게 소소하게 이어놓은 건 있죠. 이제 레몬도 그렇고 이제 와사비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이제 어차피 느끼할 수밖에는 없는데 메뉴를 만들 때 메뉴의 맛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게 좋다. 좋은 얘기 같아. 왜냐면 스시를 먹을 때도, 난 그 전에 스시 먹을 때는, 배울 때는 김치를 먹으면 스시 맛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묵은지를 이제 쓰기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 뭐 누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내가 묵은지를 제일 처음 썼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김치를, 빠른 김치를 원래 좋아했어. 이게 물에 빠른 김치를. 그거랑 스시를 먹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2001년도에 스시집을 할 때 그 묵은지 빠른 거를 내가 썼거든. 그전에는 없었어. 서울에 내가 먹으러 가도 없었는데, 근데 그런 그 조화로운 음식, 어떤 맛의 조화로움을 찾는 거는 그 업주가 되게 나만의 포인트가 필요한 거지, 그지? 내가 볼 때는 아까 톤송 가서 먹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말돈 소금에다가 트러플 오일. 여기를 관광 온 사람들이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거든. 이거 소스거든. 왜냐면 돈가스를 트러플 오일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런 분은 내가 볼 때는 구성이 얘기한 그대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트래픽하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볼 때는 손섬 대표가 그전보다 많이 성장했다.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해보면, 그때 멍충이 같은 얘기를 나한테 계속 많이 했는데 지금은 들어보면 내가 컨설팅하러 다녀도 될 만큼 그런 얘기들은, 좋은 얘기를 많이 알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첫 번째, 원유,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두 번째, 귀찮아야 된다. 세 번째, 메뉴 구성에 있어서 조화로운 맛을 내야 된다. 세 가지 얘기해 준 거죠. 그냥 돈가스에 특별한 뭐 기술이 들어간다는 건 거의 잘 없거든요. 어차피 유튜브나 보거나 어떤 자료를 그렇지. 보면 거의 다 맞아. 올라와 있거든요. 맞아, 거기서 맞아.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정성을 맞아. 쏟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해도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맞아. 스시도 마찬가지예요. 스시는 밥 위에다가 생선 올리는 거잖아. 얼마나 예민한 음식이야. 그냥 맨생선에 밑에다 밥을 주니까,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생선에 가미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음식을 할 때는 짭짤하고 달콤한 초에다 밥을 비빈 다음에 거기에 생선을 올려서 주는 건데, 그게 얼마나 예민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겠어. 음식이 단순하고 메뉴가 종류가 다양하지 않을수록 원물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유명한 말 알죠? 재료가 타협하지 않는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죠? 오마카세의 약점 중에 하나가 주인의 마음을 막 흔들어. 지금 오마카세 초밥집들이 다 망하고 있잖아. 오마카세 초밥집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 원인이 되게 크다고 보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돈가스 전문가잖아요. 네. 돈가스만 15년을 판 사람이잖아. 그렇게 빌빌대고 헤매다가 이제 와서 이제 대박집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매출이 뭐 거의 하루에 100에서 한 150, 200까지 치잖아요, 그죠? 평일은 한 100에서 150, 네. 주말은 한 200에서 250 정도. 12평밖에 안 되죠? 16병 정도. 16평. 예. 턱이 있어가지고 네네. 좁잖아. 거기서 막 그 정도 매출 낸다는 건 대단한 건데 돈가스 전문가로서 돈가스 식당을 낸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 준다면. 가장 후회한 게 바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돈가스 집이든 어떤 식당이든 한 식당 경험 한 1, 2년은 최소 해봐야지. 아, 돈가스를 메뉴를 경험해봐라. 다른 데 가서 일해서. 이렇게 1년, 2년 해봐야지 이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일이 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오픈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했어? 저는 돈 들고 기술을 사왔죠. 아니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완전 미친 짓이었죠. 아 그래? 얼마 주고 사왔어? 1,500만 원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인지도가 생기니까 문의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워라밸도 없어야 되고 예전 직장 다니던 동료들이나 선배들도 이제 퇴직할 나이가 되니까 물어보러 많이 오거든요. 어. 식당 하고 싶다. 그럼 1억 정도 든다. 그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써라? 차라리 아파트 경비를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라. 그냥 하지 웬만하면 너 지금 주제가 돈가스 식당 하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해 주라는데 뭐 하지 말라고 앉았어. 그리고 굳이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러면 가게에서 한 이틀 한 며칠 경험해봐라. 근데 한 몇 명 왔는데 이틀 하고 도망갔거든요. 아, 도망갔어? 네, 연락 안 된 사람도 있고, 이건 어. 내가 할 길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거절하고 하지 마라 하고, 그래도 하고 싶다면 일을 해봐라.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어차피 요즘 주 5일제니까 토, 일 쉬잖아요. 5일 회사 다니고 이틀은 일을 하라고 시켜요. 그 대부분 안 해요. 힘들어서 못 한대요. 장사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몇 배는 더 힘든데, 그럼 하지 마라고. 나랑 비슷한 얘기야 어쨌든. 뭐 일단 그 업종 가서 몇 개월은 해봐라 이거야. 몇 개월이라도 그지? 그거 해보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이 쓴다 이거잖아.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네. 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전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 올라가 연락이 오면 그냥 잘 되는갑다 돈 많이 버는갑다 생각하고 오는데 그 15년간 개고생한 거다 몰라요.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나도 그냥 그 기술만 배우면 될 수 있다 생각하지. 그러면 지금 톤섬은 얼마나 남아요 하루에? 한 달에? 본인 인건비 포함해서 한 달에 얼마나 남는 인건비 포함은 지금 계산 안 해봤고 인건비 빼고 한 35% 정도 그 부가세 이제 10% 세금 빼고 그러면 한 29%까지 사기꾼인데? 야 그렇게 남으면 안 돼. 그 남을 수가 없지. 이게 가격을 높게 측정한 게 좀 잘 먹혔어요. 이거 세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한 5천 파냐? 진짜 평균적으로 방학 빼고는 한 4천 정도 4천? 한 달 매출이? 올 여름에는 한 6,500까지도 올랐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5천 판다 치면 5, 3, 10, 1,000원. 너 인건비 빼고 1,500이 남는다고? 네, 그 정도는 한번 들어가요. 나도 이거 톤섬 해야 되겠다. 근데 약간의 이제 변수는 조금씩 있는데 지금 돼지고기값이 한 70% 폭등해 있었거든요. 보통 1년을 보면 한 2개월 정도만 7, 80%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올라가서 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손익분기점을 넘겨버리니까 내 생각에 30%는 안 남을 거야. 인건비 포함해서 30% 남을 수 있지만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니네가 얼마 들어가는데? 5월에 한 800에서 900 사이. 아, 네 임대료가 약하지? 니네. 월세가 70이고 그런 게 비용이 엄청 하고 아, 월세가. 예, 또그 마케팅 비용이나 그런 걸 거의 안 쓰니까 번외로 나가는 비용이 엄청 작게 30%까지 한 25% 정도 남을 수 있겠다. 25%. 다 까고 나면, 세금까지 다 까고 나면 25% 남는 식당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네.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또? 지금 작지만 이제 직원들하고 회사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뭐 퇴직연금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회사처럼 운영하고 그냥 식당 다닌다기보다 회사처럼 출근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만들고 푸차보다는 이제 직영점이나 그런 쪽으로 보고 아, 직영점으로 하고 싶다. 프랜차이즈보다는. 예, 그래서 직원들도 이제 수익도 더 벌어갈 수 있는 구조와 하고 제가 배웠던 공부나 이런 것도 다 전수해가지고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것만 해. 너는 그럼 잘 될 것 같아. 아무튼 앞으로도 더 이렇게 승승장구 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잘 될 거로 믿습니다. 노력 더 해야죠. 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때 가서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멋진 얘기야. 어쨌든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됐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나도 너무 고마워요. 잘 돼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됐으면 어떨 때는 이런 이제 후배들 중에는 내 말이 틀렸으면 하는 데도 있어. 그건 이제 대단한 능력 가지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또 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